강남역에서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계는 밤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피곤한 몸을 끌고 마지막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철역 안은 한산했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공간이 이날따라 유난히 고요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는데 아무도 없는 기다림에 공간이 주는 적막감이 이상하리만치 느껴졌다. 마침내 막차가 도착했다. 지친 발걸음으로 열차에 타니 객차는 텅 비어 있었다.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열차는 출발했고 느린 속도로 터널을 뚫고 나갔다. 몇 정거장을 지나 지루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잔잔한 속삭임 같기도 한 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객차 저 너머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처음에 봤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언제 탄 걸까? 긴 생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한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그녀에게 시선이 갔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미동도 없었고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음속에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다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고 차가웠다. 순간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괜히 두려움에 떨렸고 어딘가 숨막혔다. 의문과 공포가 머리를 스쳤다. 그런데 돌연 열차가 긴급 정지를 하더니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충격에 이마를 맞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잠시 뒤 조명이 다시 안정되었을 땐 객차 안에 아무도 없었다. 당황스러움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정말로 나 혼자였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시계는 12시 45분. 누가 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공포는 점점 극대화됐다.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지만 터널 밖은 어둠뿐이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평행 우주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그 여자의 모습을 잊으려 했었지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저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이 모든 게 그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 열차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다짜고짜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절망감에 빠져 좌절하며 손잡이를 놓쳤다.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골이 서늘해져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열차 안이 아닌 바로 옆자리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몸이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는 고요히 속삭였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열차는 멈췄고 문이 열렸다. 마치 현실로 돌아온 듯 익숙한 역의 이름이 보였다. 망설임 없이 뛰쳐나와 플랫폼에 발을 내딛자마자 열차 문이 닫히고 열차는 빠르게 사라졌다. 다시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열차 안에서의 경험이 꿈이 아니란 것.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특정 지하철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썩했다. 그날 새벽 지하철은 운행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머릿속에 그 순간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하철 막차는 결코 타지 않는다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오래된 도시에 위치한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점은 좁고 구석구석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에 있는 희귀본 서가가 유명했다. 서점 주인은 항상 그곳은 호기심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 곳이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그 경고를 그저 흘려들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기 직전에 중요한 물건 하나를 찾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조명이 약하게 깜빡거리는 지하 서가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책장 틈새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서가를 지나던 중 유난히 벽 쪽에 깊숙이 꽂혀 있는 고서를 발견했다. 제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호기심에 못 이겨 그 책을 꺼내려던 순간 누군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검은 망토를 둘러쓴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이곳의 오래된 수호자인 듯한 기운을 풍기며 나를 엄하게 바라보았다. 이 책은 열리면 안 된다네. 여기에 얽힌 비밀은 한번 알아버리면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걸세.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갔다. 호기심에 불을 켠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펼쳤고 처음에는 이상한 낙서와 흐릿한 그림들만 가득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페이지에는 분명히 나의 어린 시절 집이 그려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어린 시절 내가 서 있었다. 내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려 할 때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 속 창문 밖에서 또 다른 자신이 책장을 넘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림 속에 내가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들려왔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었어.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나는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현실과 환상 속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서점에는 종종 내가 일을 하던 그 시간대에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와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곤 했다.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듣기 어려운 속삭임으로 내 귀를 간지럽혔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책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건 단순한 고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기억을 담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 일종의 차원 연결체였다. 그 속에 갇힌 영혼들이 나에게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길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책 속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지 나는 점점 현실의 감각을 잃어간 거야. 주변 세계는 마치 사라져가는 그림처럼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내 몸이 서점 지하에 그 자리로 끌려가는 꿈을 꾸곤 했다. 결국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기로 결심했다. 손에 책을 들고 지하로 내려간 나는 그곳에서 검은 망토의 노인을 다시 만났다.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내 선택을 이제서야 이해했군. 길은 한 번 더 열릴 것이다. 노인은 잠시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그 신비로운 책장을 다시 넘기게 해주었다. 나는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여태껏 빠져나오지 못했던 영혼들을 하나씩 문을 열어 내보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그들의 기억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영혼이 해방되고 난 후 책장은 천천히 닫혀갔다. 내 앞에 서 있던 노인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다시 먼지와 고요함만이 남았다. 다시는 지하 서가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서점 주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듣더니 내가 잘 해냈다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이 도시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 후로 서점에는 원래대로 활기가 넘쳤고 나는 여전히 많은 책들 속에서 일하곤 했다. 하지만 그 책의 기억은 간혹 내 머릿속을 떠돌았다. 나는 시간을 두고 찾아올 새로운 신비함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2005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유명한 산장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우리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조용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곳을 선택했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의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걷기로 했다. 그 길은 숲속 깊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듯 보였다. 우리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했다. 숲속을 걷고 있는 동안 우리는 길가에 이상한 표시가 새겨진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한자로 적혀 있었고 좀처럼 해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문양은 어디선가 보았던 듯한 익숙함을 풍겼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우리는 그곳에서 멀어지지 않고 더 깊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숲은 금방이라도 어둠에 잠길 듯한 기세였다. 우리는 그제야 해가 지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이상하게 어려웠다. 우리는 분명 직선으로 걸어왔지만 어느새 무언가에 홀린 듯 제자리를 맴도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포기하고 잠시 숲속에 앉아 쉬기로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숲의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작은 빈터가 있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느낌은 그 우물 깊은 곳에서 올려 나왔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해했지만 순전히 호기심에 압도되어 그 우물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우물 속에서 한 여자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흐릿한 달빛 아래 창백한 모습으로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우리는 뒤로 넘어갈 뻔했다. 그 여자는 마치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이제 선택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나는 등 뒤로 한기를 느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숲은 이미 완전히 어둠에 잠긴 상태였고 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뿐이었다. 우리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우릴 따라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이상하게도 울려 퍼져 우리를 압도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앞을 보니 처음 봤던 그 나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나무 위에 불길한 붉은 빛의 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무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산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어느새 사라졌고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돌리면서 친구들과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구도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붉은 사인은 더욱 더 미스터리하게 느껴졌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나무와 우물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여행 마지막 날 마을의 노인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우물은 오래 전부터 금기시된 곳이라 그곳에 잘못 발을 들이면 길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을 잊게 되지. 노인의 말대로 우리는 그날 길도 시간도 잃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할 생각은 없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